오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의 축구 앱과 오늘 축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분데스리가 5라운드 주요 경기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특공대가 해체된 구 코리안 리거팀 아우크스부르크와 그리고 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난 신 코리안 리거팀 프라이부르크의 맞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요, 지난 주말 그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초반 4경기에서 3승 1패로 깜짝 분데스리가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닐스 페터센하고 발트 슈미트 그리고 헬러 같은 공격진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적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도미닉 하인츠, 지난 시즌 핵심 수비수였던 도미닉 하인츠가 결국 잔류하게 되면서 이제 4라운드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하기 시작했고 수비까지 안정화를 이뤄내는데 성공해서 3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첫 3경기에서는 수비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도카이라던가 틴 예드바이, 리 슈타인 이런 그 수비수들 대거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 프랑크푸르트하고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약간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수비 자체는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있어서도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니더레이너라고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영입하는 공격수가 있거든요. 그 공격수가 이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고요. 2골 2도움으로요. 그리고 또 이제 루벤 바르가스 영입한 선수, 공격수 이 선수도 3골 넣으면서 공격진은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부상 후 시즌 절반밖에 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2시즌 연속 2자릿수 골 넣은 간판 공격수 핀보가손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승 7무 7패로 프라이부르크가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홈에서는 최근 4시즌 연속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승리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인데요. 그거가 전체 전적을 따져보더라도 홈에서만큼은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6승 1패의 극강의 전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과거의 에이스였던 그리포를 재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포 같은 경우는 프라이부르크가 처음으로 승격했던 시즌에도 그때도 이제 11골 13도움을 올리면서 분데스리가 승격을 이끌어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승격 첫 시즌에 6골 8도움으로 6위로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이끌었었고요. 지난 시즌에 프라이부르크가 전반기 때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후반기 때 그리포를 임대 영입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6골 3도움을 올리면서 프라이부르크의 잔류에 상당히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선수입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부분에 호펜하임 쪽에다가 나를 이적시켜달라 이렇게 좀 땡깡을 부려가지고 호펜하임 쪽에서 괘씸죄를 걸어서 자기네들 경기에 출전 금지 조항을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그리포도 정상 가동이 되고 권창훈 선수도 이제 A매치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좌우에 배치된 플랫 4-4-2 포메이션을 다시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맞대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크게 앞서고 있고요. 요즘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프라이부르크는 수비가 지난 주말처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2-3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근 폼이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있는 브레멘과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브레멘. 브레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막 이전부터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우구스틴손이 부상을 당한 데 이어서 또 중앙 수비수 벨리코비치와 랑카프가 동시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도르트문트에서 토프락을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토프락마저 바로 부상을 당했고, 또 핵심 수비수 모이산더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미하엘 랑,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미하엘 랑을 임대로 또 영입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하엘 랑을 오른쪽 측면 수비수,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셀라시에를 중앙 수비수 활용 중에 있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많다 보니까 첫 2경기에서 뒷세도르프하고 호펜하임한테 모두 3실점을 허용하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하고 우니온 베를린에게 연달아서 이제 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수비가 승리한 2경기에서도 3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여전히 수비 쪽
쪽에는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 그 현재 중앙 수비수가 아까 그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셀라시에와 그리고 또 이제 2군 수비수인 그로스가 선발로 나서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록 그 지난 주말 그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데다가 또 주중 이제 벤피카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뭐 어떤 의미에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라이프치히가 이제 승격한 지 얼마 안 된 팀이다 보니까 맞대결 전적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2승 1무 3패로 라이프치히가 브레멘보다 1승을 더 거두긴 했지만요. 바로 그 베젤 스타디온 홈에서는 2승 1무 무패로 브레멘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브레멘의 수비 쪽의 주부상, 이것에 더해서 이제 지난 우니온 베를린하고의 경기에서 간판 공격수인 오사코 유아와 그리고 또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막시밀리안 에게슈타인이 부상을 당했고요. 또 이제 누리사인까지 경고 누적을 당해가지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전에 정상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 베스트 11을 제대로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 2군 팀에서 3명의 선수를 콜업했을 정도거든요. 라이프치히는 캄프를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없을 정도로 최정의 선수단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가 36인 선수단으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선수단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로테이션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 경기를 선택을 했냐면요, 프리뷰로 이 두 팀은 감독 간의 지략 대결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브레멘의 코펠트 감독 같은 경우는 2015년 독일 그 지도자 라이센스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6년에 나게스만이 그 독일 지도자 자격증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게스만은 2016년 독일 올해의 감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멘의 코펠트 감독은 2018년 독일 올해의 감독을 수상했습니다. 독일 올해의 감독 출신인 감독들끼리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뭐 이 두 감독의 지약 싸움을 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뭐 결과는 라이프치히의 승리겠죠. 예. 마지막 경기는 문제의 월요일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팬들은 월요일 경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원정을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경기가 열릴 때마다 테니스 공을 던지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선보이곤 해요. 테니스 공을 던지는 이유는 축구는 귀족의 스포츠가 아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들 돈 벌려고 그렇게 월요일 경기까지 하냐, 약간 이런 의미에서 테니스 공도 던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많긴 한데, 하지만 이 경기는 조금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을 월요일 경기로 잡지 않았나는 의심 아닌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월요일 경기는 바로 볼프스부르크와 호펜하임의 경기인데요. 볼프스부르크와 호펜하임은 독일에 흔치 않은 속칭 플라스틱 클럽으로 불리는 구단들입니다. 이 플라스틱 클럽이 어떤 거냐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0+1 제도라고 해가지고 서포터들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구단에. 특정인이나 특정 구단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이 구단을 소유할 수 없게 해요. 독일은 구단주란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하지만은 여기서 예외인 구단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레버쿠젠하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레버쿠젠은 이제 레버쿠젠 지역 자체가 바이엘 제약사, 유명한 제약사인 바이엘이 위치한 곳이거든요. 바이엘 제약사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그쪽은 분데스리가 출범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또 볼프스부르크,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이 이제 볼프스부르크라는 소도시의 공장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분데스리가 출범 이전부터 있었던 구단이기 때문에 이 두 구단은 원래 처음부터 기업 구단임에도 분데스리가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SAP라는 소프트웨어사의 이제 회장인 디트마르 호프가 구단을 소유하게 됐고요. 왜냐면 이게 50+1 제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뀌면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이 30년 동안 특별한 이득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순수성을 인정해서 보유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디트마르 호프가 호펜하임을 소유하게 됐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안 되긴 하지만은 레드불 소유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맨날 라이프치히만 만났다 하면은 야유하고 막 이래요. 상당히 라이프치히가 공공의 적처럼 불리긴 하는데, 라이프치히가 등장하기 이전의 공공의 적이 바로 호펜하임이었고요. 또
호펜하임 등장하기 이전의 공공의 적이 볼프스부르크였거든요. 호펜하임과 볼프스부르크 둘 다 그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경기를 프리뷰 넣게 되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이. 볼프스부르크는 그 개막 후 첫 두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경기에서 승격팀 파더보른하고 또 이제 지난 시즌 승격팀인 뒤세돌프 상대로 연달아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거든요. 두 경기 다 1대1 무승부였어요. 파더보른전이 이래저래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 악몽과도 같았어요. 이 경기에서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슐라거라는 미드필더를 영입했거든요. 이 선수가 상당히 그 팀의 핵심 선수 바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 선수가 11분경에 발목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1분 뒤에 실점을 했었거든요. 또 이 경기 막판에 이제 핵심 골키퍼, 그러니까 주전 골키퍼인 카스텔스 골키퍼도 부상을 당했고요. 브룩스마저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주축이 한꺼번에 3명이 빠져나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그 프라이부르크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졸전 끝에 0대3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 나겔스만 감독이 떠나면서 공격 쪽이 상당히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첫 두 경기에서 3골밖에 못 넣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호펜하임 하면 공격의 팀이었거든요. 그 나겔스만 체제에서 뭐 슈팅도 가장 많이 가져가는 팀이었고 골대도 가장 많이 맞춘 팀이었는데 최다 득점 3위였고요. 근데 나겔스만이 빠지고 슈레이더 감독이 오고 나서는 공격 쪽에서 제대로 이거 세미한 공격 전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래서 공격 쪽에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거기다가 심지어 그 에이스인 크라마리치가 시즌 시작 전에 부상을 당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게 된 상태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 전쯤 되니까 상대팀들이 호펜하임? 이거 공격 안 되는 팀. 이게 간파가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들이 수비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공격이 안 되니까 수비까지 덩달아서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10승 6무 6패로 볼프스부르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는 호펜하임 상대로 최근 7경기 연속 무패를 포함해서 4승 3무요. 폭스바겐 아레나에서의 통산 맞대결 전적은 6승 3무 1패. 단 1패밖에 당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양팀 모두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볼프스부르크도 그렇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크라마리치에 더해서 이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한 사마세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전 왼쪽 윙백인 주베르까지 덩달아서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공격진만큼은 괜찮아요. 일단 그 간판 공격수인 베코르스트가 3골 2도움을 올리고 있고, 또 이제 신예 공격수인 브레칼로가 2골 2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 베코르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흥미로운 공격수인데요. 그 197cm의 장신 공격수인데 경합 승리 408회로 분데스리가 4위, 그리고 공중볼 획득 131회로 분데스리가 4위. 뭐 이거야 키가 크니까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활동량이 372.4km로 분데스리가 전체 7위고요. 그리고 전력 질주가 1133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1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놀라우냐면요. 일단 키가 크면은 많이 뛰고 또 빨리 뛰기가 힘들어요. 많이 뛰면은 전력 질주 횟수가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이거 약간 두 개가 반비례해요. 근데 이 선수는 키도 큰데 전력 질주도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 활동량까지 많이 가져가는 약간 좀 변태적인 선수거든요. 어쨌건 뭐 이 경기는 저는 뭐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너무 뭐 그 볼프스부르크가 전체적인 수비가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호펜하임의 공격이 볼프스부르크의 수비를 뚫을 가능성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근 호펜하임의 공격 자체가 너무 안 좋고요. 볼프스부르크의 공격은 호펜하임 상대로 2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2대1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매 라운드 전 경기 프리뷰에도 도전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 혹시 아나요? 그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그 다른 리그에도 도전해볼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오늘 축구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등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 해외 축구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